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요즘 나라가 시끄럽죠. 그리고 부동산 현장도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핫 이슈는 아니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미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그게 우리에게, 시청자 여러분이랑 저에게 훨씬 더 득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제가 부동산 공부할 때 한국의 부동산은 일본의 부동산을 따라갈 거란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셨고요. 책에도 많이 있었고 그걸 믿는 분들 언론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좀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랜만에 한국이 만약에 일본 부동산의 뒤를 따라간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내용이랑은 다를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월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국가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는 월세값 폭등이에요. 왜냐면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뭔가 주택 경기 활성화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정말 안 좋은 상황은 맞아요. 문제가 뭐냐면 한국 주택 시장에는 임차인, 임대인 둘 다 뻥튀기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버블 시장이죠. 근데 이게 터지기 전까진 모르는 건데 뭐냐면, 이건 여러분 댓글 아마 자유롭게 많이 다실 건데,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로 계속 늘어났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본인이 가진 돈보다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이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아직 모르는 분들은 언제 부정할 수 있냐면, 국가가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버리면 그때부터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전세로 살았었구나. 근데 이게 이미 많이 좀 무너지고 있어서 버블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셋집도 그레이드를 낮춰야 되고, 월세집은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월세를 내는 게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점점 더 가난해지겠죠. 전 월세 시장이 이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와중에 임대인을 죽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불만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임대인들이 내놓는 급매를 통해서 시장이 폭락하면서 여기서 응원을 얻어서 이게 쭉 가면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 거예요, 계속. 이 안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물량이 부족한 시기엔 더 부족하고 늘어나는 시기에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약간 고무줄 밴드가 늘어난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시잖아요. 제가 주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국 부동산 시장은 가난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다. 척박하다. 이런 느낌을 들고 있는데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떻죠?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가 돌아왔거든요. 환율 보세요. 이거 경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께 여쭤봐도 지금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해법이 있을지 대답을 못 해주고 계세요. 왜냐면 답이 없으니까요. 왜냐면 관세 부분이 있죠. 한국은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세 부분에서 이미 굉장히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 더 잘 살게 될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SNS 인터넷의 발달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코인과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본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일본이 미국 플라자 합의 때문에 수출이 힘들어져서 내수 시장을 부양합니다. 왜냐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 방법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쉬워요. 정권 유지. 이제 슬슬 일어날 건데요.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하실지 좀 겁나긴 하는데, 대통령은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자리거든요. 물론 여기에 뭐 다양한 얘기를 하실 거 아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욕을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은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직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불평 불만이 있으면 그걸 누군가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 탓이야, 이건 얘 탓이야, 이게 나는 아니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페 나가거나 어디 모임 나가서 다른 테이블 얘기를 엿듣는 건 아니지만 들리면은 내용은 뭐냐면, 난 아닌데 걔네는 잘못하고 있다, 다 이거거든요. 자기는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는 그 사람도 남이거든요. 다 불평불만을 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제일 많이 듣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면은
이 불평불만이 하늘까지 닿아요. 그러면 정권 유지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살게 될 거다.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 뭔가를 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정권이 교체되는 거거든요. 정권이 교체가 돼도 그거부터 합니다. 내수 경기부터 살려요. 내수 경기를 안 살리면은 정권 유지가 어려워요. 그리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 좀 나쁘게 듣지 말아주시고요. 그분들이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해먹을 게 없어요.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해먹을 게 제일 많거든요. 이거 저한테 욕하실 분들은 이거 예전 신문기사 다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뭐 옛날에 LH 그 3기 신도시 땅 사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건이면 몇 건이나 드러났을까? 뭐 그린벨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돌아가야 이재명 대표님 사건도 있었고 뭔가 돌아가고 뭔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그분들도 좋고 국민들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수 부양을 해요. 근데 내수 부양을 하는 거는 국가 자체가 가난해지거나 정말 어려울 때예요. 이게 예전에 일본의 버블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일본 부동산 하는데 다 그거예요. 일본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다가 팍 꺼졌다. 근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일본 부동산이 폭락했다. 이거 외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일본 부동산이 왜 폭등했는지 아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일본 부동산은 국가가 수출이 어려워져서 내수에다가 돈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명이 된 건데 향후 미래 세대가 한 20년 동안 쓸 거를 다 땡겨다 써버린 거예요. 그때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냐면은 땅값은 뭐 100배 이상 오른 데도 있고요. 집값은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땅값이 100배가 올랐잖아요. 땅에 아파트를 못 지었어요. 집을. 왜냐면 땅을 사재기라니까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지테크까지 갔잖아요. 지테크. 그러니까 한국은 그거에 비하면 지난 정권에도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아파트가 한 2-3배 올랐으면은 지금 여기서 한 3-4배 더 오르면 돼요. 단기간 내에. 그럼 일본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은 지금 예전에 일본처럼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경쟁력을 계속 잃고 있어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트럼프의 귀환이 맞고요. 2번째는 언제부터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권이 기업들을 괴롭혀요. 국민연금이 기업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상속이 안 돼요. 사람들이 또 이해해요. 야, 그럼 상속이 좋은 거냐? 참 여러분은 여러분 회사 키워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참 이중적이죠. 여러분 회사가 있다고 쳐요. 이게 뭐 회사 가치가 한 1조 원 돼요. 1조 원 너무 심해요. 한 2천억 된다고 쳐요. 이거를 그럼 국가에 헌납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잘 믿는 남줄까요? 사람 믿으면 되죠. 이건 또 절대 아니래요. 근데 남의 기업이니까 상속하면 안 된대요. 이건 아니죠. 근데 상속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도 뭐 구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기업을 괴롭히니까 또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얘네가 수출을 해야 되면은 해외에 있는 기업이랑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나 TSMC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해외는 지원을 못 해줘서 환장인데 한국은 망하게 못해서 환장이에요. 이 와중에 한창 중인데 트럼프가 돌아왔어요. 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와서 기업을 도와준다고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국민 정서에 맞아요? 이미 국민 정서에 안 맞아요. 뭐 정경유착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보세요. 트럼프 뽑았죠?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를 안 하는데 한국은 예를 들어 대통령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랑 붙어 다니는 거 절대 못 봐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떤 회사 회장이랑 붙어 다닌다. 둘이. 한국 소설 좋아하잖아요. 무슨 또 소설을 만들지 모르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오면 거기 선동해서 다 넘어가요. 근데 또 이때도 난 아니에요. 자기 넘어간 게 아니래요. 이런 나라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본의 뒤를 따라간다면서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 외화 기타 등등 체력이 남아있거든요. 이 체력을 가지고 내수 부양 펌프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체력이. 넘버링이. 왜? 가계부채를 안 늘렸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늘린 거 펌핑질로 넣으면 됩니다. 하란 뜻이 아니라 하지도 않겠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내수 경기가 한번 확 돌겠죠. 그리고 나서 버블이 터지면은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겠죠. 이게 남아있어요. 시나리오가. 근데 한국은 이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뒤를 따라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한번 제대로 오르고
일본에 비하면 한국 부동산은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일본의 버블 시기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예전에 일본 어땠냐면 예를 들어서 개콘 나왔던 개그맨들 있죠. 그 중에서 재벌이 나와요. 막 가끔 나오시잖아요. 유튜브에도 내가 지금 뭐 재산이 50억이다 100억이다 그런 거 아니고요. 1000억 이상. 진짜 1000억 이상. 기업가.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기업가들이 나와야 돼요. 막 1000배가 올랐다, 10,000배가 올랐다, 뭐 1000억, 2000억, 막 5000억을 벌었다. 이게 좀 달라요. 사이즈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때도 일본 은행 총재가 금리를 급등시키면서 완전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일본도 그 얘기가 있어요. 금리를 너무 단기간에 빨리 올리면 안 된다. 이미 한번 겪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겪었는데 일본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그게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침체가 돼 있었고 한국은 아직 이거 안 썼어요. 여러분 한국이 언제 부동산을 언론이 선동해서 그렇지 유튜버들이랑 언제 그렇게 펌핑질 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유동성을 그렇게 불어넣고 어떻게 그렇게 가격을 막 넣었어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옛날 일본이랑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지만 이런 거 다 지나가고 기업들 다 망가지고 지금 롯데 보세요. 롯데. 안 도와주잖아요. 이런 거 다 끝나고 정말 사람들 민심 안 좋아지고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수 부양 외에는 이제 답이 없어요. 기업들 살리고 수출 늘리려면 이거 몇 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부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껏해야 기업 도와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 도와주면 뭐예요? 정경유착. 뭐 난리가 나겠죠. 대통령이랑 기업가랑 못 붙었다녀요 지금. 미국 보세요. 트럼프랑 머스크랑 같이 다니잖아요. 이게 용납이 되는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여기는 뭐 나는 깨끗하다. 나는 청년 결백하다. 남들은 다 더럽다. 다 더러운 돈이다. 이게 기본 컨셉이 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될 거예요. 내수 경기 부양 외엔 별로 답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말은 일본을 뒤따라간다면 이런 카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부분적으로 점점 더 돈이 들어오고 부양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집주인들 말고요. 투기하라는 게 아니라 전월세 시장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질문을 끝으로 영상을 마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부터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 아파트,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전월세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지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될까요? 지금부터. 월세 시장은요. 전세로 수요를 돌려야 돼요. 전세 때문에 월세가 못 올랐던 거니까. 그럼 전세로 돌리려면 전세 시장을 어떻게 안정화시키죠?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야 돼요. 근데 벌써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막나 못 막나 이걸 지켜보세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막으면 일정 기간 임대인들 중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월세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내수 부양해야 돼요. 쓸 돈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전혀 이게 안 들리죠. 근데 저는 항상 미래를 대비하거든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녀도 되게 안타깝고 기운 빠지는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